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베이징의 분위기가 썰렁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미국 잘못 건드렸다. 몇 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하고 한판 붙을 때는 도널드 트럼프하고의 전쟁인 줄 알았어요. 관세 전쟁이죠. 국제전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미 합중국가의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또 이제 워싱턴의 분위기는 아주 단호합니다. 야, 이 차이나 미국의 도전에 확실히 손봐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이 이렇게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는 미 행정부,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의 최선봉에 미국 의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국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는 미 대통령이 나서고 미 의회에서는 주로 배후에서 역할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미 의회가 우리말로 총대 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뭐 초당적으로 뭐 민주당, 여당, 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야, 차이나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미 상원 외교의회에서 전략적 경쟁법 2021이 통과됐습니다. 저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두 사람이 미 상원 외교의 의장이 메넨데스 의원과 옆에 있는 그 동료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입니다. 이 전략적 경쟁법은 중국의 위협에, 차이나의 위협에 미국이 대응하는 역사적인 첫 번째 초당적 입법이다. 그래서 이제 메넨데스 위원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국의 위협은 폴리티컬, 정치적 위협, 외교적 위협, 경제적 위협, 이노베이션 위협, 기술 혁신에서 위협, 밀리터리, 이븐 컬처럴, 모든 분야에서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차이나를 빼시 후려치는 겁니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국에 한 6억 5천만 불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뭐 군사작전하고 자기 영토라고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를 인정 못 하겠다입니다. 미 의회도 인정 못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남중국해 해상안보 지원을 위해서 4억 5천만 불을 지원을 해주는데 저게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저 4억 5천만 불, 6억 5천만이 저들이 군사 지원이 어디로 하냐면 지금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이렇게 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해군력이 약하거든요. 저 사진 보세요. 참 필리핀 그 코스트가드 배가 지나가는 거 저 뒤에 있는 게 차이나의 코스트가드인데 이렇게 사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필리핀의 연안경비죠. 코스트가드 배는 우리 참치잡이 어선 조그만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중국의 저 코스트가드 배는 엄청나게 크죠. 이런 식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중국하고 남중국에서 영토 분쟁을 했는데 미국이 돈을 지원해주면, 군사적인 지원해주면 이 나라들이 커다란 연안경비장이나 해군용을 확충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남중국해를 중국 해군이 휘젓고 댕기고 막 불법적으로 이 해양 군사기지 만드는데 큰 부담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인권 있지 않습니까? 홍콩 민주화를 또 미 의회가 아주 1,000만 불까지 예산 상대로 지원해 주겠답니다. 저거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하여튼 베이징에서는 완전히 자기들의 주장은 내정 간섭이고 베이징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 제재 관련 중국 관료들 이렇게 리스트 발표했는데 이것도 계속 하겠답니다. 미 의회가 나서서 뭐 대만 관계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국이 이제 공들이는 1대1로 했지 않습니까? 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미 의회가 상당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디커플링, US 차이나 디커플링 그래가지고 많이 탈중국화를 미 행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요번에 미 의회 차원에서 이 지원하는 특별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것도 미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 의회라는 게 또 미국의 여론을 굉장히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다국적 입장에 와서
야, 미 의회까지 나서서 우리 보고 중국에서 나오라 그런다. 그럼 이것도 중국 경제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Counter Chinese Influence Fund. 이 내용이 뭔가 어제 보니까요. 중국이 뭐 공자하고 그래갖고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를 여러 가지 막 잘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공산당이 홍보는 잘해요. 프로파간다는 잘하거든요. 거기도 여기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무려 15억 불 펀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이 맞불 작전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이제 상원 외교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이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나 뭐는 거 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반대 현상이 벌어졌어. 다른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민주당 똘똘 뭉쳐갖고 야야야 이래갖고는 안 돼. 차이나 백신 이래갖고는 안 돼. 더 세게 압박해. 그래갖고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선 뭐 선수는 보내들은 우선 미국의 공직자들은 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추가적인 제재안이 나오고, 근데 또 이제 이 베이징이 진짜 씁쓸한 건 뭐냐면은 이 미 상원에 척 슈머 이제 중진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갖고 엔더레스 프론트 액트라는 이 법안을 또 발의 중이에요. 아까 말한 전략적 경쟁법에 추가해서 나가는 거죠. 중국도 세게 조지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한 이거는 역사적 입법이다. 이 공화민주의원들이 일치단계라고 차이나 견제하자 그런 건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인더스트리얼 에스피어나지 활동을 마음대로 하고 엄청난 미국의 기술을 훔쳐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진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거는 미국의 안보와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 말은 이제 척 슈머, 미국의 공화당 중진 의원이 한 이야기죠.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1,000억 불을 미래 기술 분야, 반도체, 바이오, 그린 에너지에 기초 과학 연구에 집어넣자. 이거는 뭐 미국의 대학 연구기관이 있는데 막 파격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나는 참 씁쓸하죠. 위기의식 느끼죠. 의회까지, 아니, 백악관이 설치는 이제 의회까지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타임스,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가, 야, 이거 뭐, 우리 중국하고 더 이렇게 갈등을 조작하겠다는 거냐. 전략적 경쟁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좀 파이터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B-29 폭격기가 융단 폭격하듯이 수천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웨이 같은 기업을 톡 찍어갖고 저거 인민해방군의 스파이 기업이다 그러면서 압박을 가했는데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니까 이게 늑대 대신 일이에요. 완전히 스마트 미사일로 중국의 약점을 정밀 타격하는 겁니다. 딱 미국이 잡은 게 반도체 산업으로 중국 경제를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몸이 무산되거든요. 요새 반도체 없이 되는 게 어딥니까?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도체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징이 가장 많이 의존한 데가 대만의 TSMC입니다. TSMC에서 이 기술 인력을, 핵심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기술 지원을 받았는데, 요번에 미국이 TSMC하고 손잡고 완전히 그 기술이 베이징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음으로 베이징이 더 당황하는 거는 여태까지 이제 그 중국 학생들을 많이 미국 대학에 유학을 보내갖고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많은 선진 기술을 이전받았는데 이 통로도 찬넬도 또 끊겼습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 한 10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뭐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대학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또 인민해방군 관련자는 아예 축출해버리지 않습니까? 비자 취소하고 축출해버리고, 근데 천인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야금야금 이제 슬며시 미국의 교수나 과학자들한테 기술을 빼갔는데 이것도 FBI 차원에서 막 수사를 하면서 막 압박을 하니까 미국 대학 교수나 연구자들이 이제 천인계획에 참가하려고 그러지 않죠. 다음으로 또 이제 베이징 골치 아픈 거는 중국의 인권 이슈가 점점점 날이 갈수록 이렇게 좀 진정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전 세계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홍콩 그러면
뭐 자유로운 음식 맛있는 금융 허브 그 정도였는데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전 세계가 인권 탄압이 있네? 그러면 홍콩만 그러나? 그게 아니네? 신장 위구르에 무슬림들이 뭐 집단수용소에 갇혀있네? 티베트 인권 문제가 있냐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점점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영국, 프랑스, 유럽 국가, 호주, 일본까지 해서 날리면서 점점점 차이나의 국가 이미지가 손상받고 있고요. 또 더 힘든 거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민주당은 공화당하고 달리 인권 이슈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에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다른 나라와 관계도 점점 경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 문제입니다. 저는 타이완 이렇게 생각해요. 타이완 저거 그냥 등 샤오팽이 얘기한 대로 도강양이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은 그냥 저절로 중국 거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나무 아래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익으면 똑 떨어져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데 중국이 저것도 긁어부스럼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차이잉 정부가 친미를 기울긴 기울었어요. 그냥 놔두면 뭐 저 친미 정부가 또 선거로 자꾸 레짐이 바뀌니까 뭐 다시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뭐 타이완에 이렇게 친미 친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저걸 베이징이 참지 못하고 막 들이 무력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랴오닝 항공모함 뭐 이 중국이 자랑하는 뭐 스텔스 전투기 띄워갖고 막 타이완 주변에서 해상 무력 시위를 했죠. 너 까불지 마. 너 그렇지 않으면 쳐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력해. 타이완의 군사력하고 중국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조그만 소국이 약자가 껍벅 죽어야 되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이완이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 쪽으로 먹고 미국도 타이완을 이렇게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본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근데 미국하고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타이완이 전략적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적극적으로 타이완을 끌어안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요새 최근에 외신을 보면 여태까지 미국이 타이완에 공격용 무기는 안 팔았거든요. 근데 뭐 장거리 미사일도 팔 거라는 뭐 소문이 외신에 나올 정도로 이게 타이완에 공격용 무기 뭐 폭격기나 장거리 미사일 팔면은 중국으로서는 점점점 타이완 관계도 해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외신이 나오고 일본은 뭐 중국이 뭐 타이완 무력으로 침공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타이완이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 인민해방에 들어서 답사 먹을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는 대만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상륙작전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미국이 요새 확고한 방위 의지, 타이완이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침략받으면 방위해주겠다는 확고한 방위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생각에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중국해, 그 사이에 또 뭐 시멘트 처발라고 남중국해 뭐 10개 넘게 저런 군사 해양기지 맹길고 미사일기지 맹이러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저게 불법적이에요. 그렇지만 힘이 있으니까 일단 무력으로 선점하고 나면 옆에 힘없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뭐 우리 속된 말로 해서 좀 악각대에다가 수그러들면 그냥 슬며시 지가 갖는 거거든요. 대충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중국도 그러리라고 알고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엔타이 차이나 남중국해 동맹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베트남이 이제 중국과 등 돌린 거는 옛날이고요. 필리핀도 이제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친중이었는데 요번에 중국이 어선 200척을 필리핀 섬으로 보내면서 이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반중으로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국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립적인 국가였는데 라투나 섬을 또 중국이 이렇게 탐나니까 이걸 알고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영국 저 멀리 떨어지고 남중국해와 관계없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자기가 맹긴 최신의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를 남중국해로 파견하고 인도, 호주, 일본 뭐 가까우니까 그렇다 해도 아니죠. 독일, 저쪽 독일, 프랑스가 왜 또 군함 보내서 남중국해에 참여합니까? 이게 지금 중국 해군이
폼을 굉장히 잡고 있습니다. 뭐 랴오닝함, 산둥항권, 뭐 항공모함 전당 가졌다고 과신하는데 이게 외로운 늑대라서 전 세계 해군하고 싸워야 할 판이에요. 아, 이거 아무리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도 굉장히 벅차고 이거 해군력 갖고 이 군사 경제라는 건 엄청나게 돈이 많기 때문에 국력의 소모전입니다. 소모전. 이 구소련도 이거 미국하고 소모전, 국방비하고 소모전하다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식으로 이제 베이징은 이제 말은 못하지만 대적으로 속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이를 벌려놨잖아요. 미국이 완전히 열받게 매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선택은 두 가지예요. 베이징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은, 첫 번째 옵션은 미국하고 화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쉽지 않아요. 벌써 뭐 2050년이면 세계 1위 경제 군사 대국이 되겠다고 중국 인민들한테 꽉 뭐 이렇게 희망이나 어떤 자부심을 심어놨는데 미국하고 화해한다는 건 미국 아래 다시 이렇게 고개 숙여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중국 내부 정치적으로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못 먹어도 고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나가는 건데 저게 미국하고의 1대1 뭐 패권전쟁, 경제전쟁이면 중국이 해볼 만한데 이게 점점 갈수록 전선이 확대돼 갖고 유럽이나 뭐 호주, 일본, 인도까지 동남아 국가까지 모든 나라가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막 합류하니까 이게 중국으로서는 군사적, 인연적 갈등을 해야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저는 중국에 들어간 외국 기업의 탈중국화를 가속화시키고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둥 두 개가 탁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붕괴하는 거죠. 여러분, 중국 경제가 붕괴하면 중국의 공산당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딜레마입니다. 이럴 때 이제 베이징 지도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덩샤오평의 도강양해지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